오늘 하게 될 부분들은 사실은 먹보다는 채색 위주의 그림이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예 먹이 없으면 안 되니까 조금만 좀 살짝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하게 될 부분들은 바로 이제 몰골법 으로 먼저 하는 것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요 그룹법을 하는 방법들까지 같이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먹으로 하는 우리가 채색이라고 한다면 색깔을 들여 가지고 하는 방법의 채색도 사실은 그거지만, 그러니까 색을 입히다라는 의미에서의 채색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대체로 보면은 색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들보다 색칠을 하는 행위를 사실은 채색의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색칠 되어 있는, 칠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면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법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는 채색 기법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대체로 몰골법하고 많이 이제 흡사하는데, 또 그룹법이라 하더라도 그 선을 긋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면을 칠을 하는 그 방법 자체도 사실은 이제 채색화의 전형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양쪽 다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들을 좀 감안해 가지고 한번 번지는 기법들을, 그러니까 물번짐을 이용해 가지고 물자국을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들을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물 번짐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점을 찍어 가지고 약간 이제 색깔이 있는 그런 부분들 있죠. 자, 이걸 이제 거꾸로 가는 제가 하는 방법들과, 자, 그다음에 외곽 부분들까지 같이 두르고, 근데 그 대체로 보면 우리가 그리는 순서대로 그리는 것들은 얘네들은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요 방법들은 제가 이제 그리는 순서대로 먼저 이렇게 해드립니다만, 요 방법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뒤로. 이 방법을 쓸 때는 대체로 선과 선 사이가 서로 겹쳐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겹쳐서 좀 해야겠다 라고 했을 때는 완전히 이거 순서를 반대로 하시면 돼요. 순서를 어떻게 반대로 하시냐면,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깥 부분 다시요. 아예 이렇게 서로 겹쳐가면서, 이거는 이제 아예 겹칠 거 각오하고서 이제 그리는 거니까, 겹쳐가면서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뒤쪽은 역시 바깥에서부터 중심을 향해서 계속 몰려가다가 그 뒤로는 이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얹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붓자국에 의해서 이 형태들을 그대로 드러내게 하는 방법들이 표현이 돼요. 그리고 밑으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요 앞에 그렸던 거에 비하면은 조금 더 밀접하게 붙여도 형식들이 그대로 잘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표현하기가 더 수월할 겁니다. 먹으로 그려도 국화꽃을 이런 방식으로 그리면 우리 물자국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꽃의 형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먼저 표현하는 것들이 가능하죠. 근데 이 방법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곽서부터 먼저 그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운데서부터 점점
이제 그려나가는 순서들이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게 이제 요 주변부터 이렇게 그리고 나서 가운데 그리고 요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가운데 그리는 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외곽으로 그리는 게 세 번째.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할 때는 요 안쪽 부분들을 이제 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게 네 번째. 자, 그리고 나서 요 안쪽의 바깥쪽, 이 뒤쪽을 그리는 것들인데 요게 한 다섯 번째 정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으로 이제 향하는 것들을 좀 그린다던가, 아니면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붙이는 것을 그린다던가,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가면서 완성을 해가려면 한 지금 6단계로 남겼지만은 크게는 앞부분, 그 다음에 위에 정상 부분에서부터 뒤로 거치는 중간 부분,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흩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가지고 첫 번째가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운데 이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랫부분 해가지고 단계를 그렇게 구분하면서 사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순서를 바꿔놓으니까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아예 크게 가운데 이 부분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중간 부분부터 여기서부터가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아래쪽이 세 번째. 이렇게 해서 6단계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구분한다면은 그 다음 보통은 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그 바깥을 한번 두르고 나머지를 정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리는 이거는 일반적인 수묵화의 몰골법에서 사용하는 그 꽃 표현법들이에요. 대체로 이 꽃본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것들은 그 형태들을 다 어느 정도 그릴 수 있는 그 연습량이 좀 있는 분들한테 권유를 해드리는 방식들이고요. 자, 몰골법으로 그리는 부분들, 그럼 요것만 이렇게 이제 이걸 조금 더 벌려서 하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본다면은 요거를 조금 더 가늘게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실국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죠. 요거는 오히려 좀 재미를 위해서 색깔을 좀 넣도록 할게요. 붉은색을 오히려 넣을까요? 국화가 노란색만 있다는 건 아니니까 붉은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온갖 색깔들이 많더라고요. 자, 색 위주로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끝부분에다가만 살짝 먹을 묻혀 가지고 짙은 색감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서의 방법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큰 덩어리들 할 때 요것들 제가 나중에 사진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개체를 다 흩어뜨려 놓은 것들하고는 또 다른 서로 겹쳐지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보다 조금 더 가늘게 하는 표현법들을 좀 써보도록 할게요. 자, 가늘게 하는 표현법들은 여기서부터 좀 가운데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데, 그죠? 제가 이제 끝부분에다가 진한 걸 썼기 때문에 진한 부분들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이에요. 조금 더 얹을까요? 그러면 이 그렇죠. 서로 이렇게 겹쳐지는 느낌들이 좀 날 수 있도록 하고요. 얘네들이 점점 더 진한 부분들이 빠져나가면 빠져나갈수록 흐려지니까 요걸 감안을 해 가지고 표현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선 긋는 게 만만치 않는다 하더라도 한번 그어 주시는 게 좋아요. 요 선 긋는 구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어서 국화 모양을 표현하실 수도 있고요. 이것과 점을 찍어 가지고 각각의 위치들을 그리는 것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바깥쪽에서부터 그리면서 안으로 묘사에 들어가면서 붓자국을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 요 방법들을 거의 유사한데 요것들은 좀 그 안쪽까지, 그죠? 요것들은 좀 빽빽하게 좀 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안쪽까지 구조가 좀 살짝 보이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구조를 표현을 할 때, 자, 여기도 이제 순서를 좀 정해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요것하고 흡사하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앞쪽에 가장 보이는 부분들서부터 서로 이렇게 말리면서 바깥쪽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저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들, 뒤로 그려나가는 부분들을 이렇게 순서를 맞춰가면서 그리시면 되는데, 뭐 뒤를 먼저 그리느냐 아래를 먼저 그리느냐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여기 가운데 부분들을 먼저 그리는 게 이제 그 포인트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네들 그릴 때 구조를 한번 보셔야 될 텐데, 처음에 요 가운데 구조들은 어떤 구조냐면 요런 구조예요. 요런 구조. 안쪽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이렇게 펼쳐져 있는 구조죠. 자, 요 구조만 가지고는 설명이 좀 어려운데, 이 구조에다가 어떤 것들이 앞쪽으로 조금 더 느슨하게 펼쳐질 때는 이렇게 넣어주는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줘요. 자, 외곽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뒤쪽에서 하는 부분들도, 그래서 앞에서는 이렇게 해서 요 아랫부분들까지 겹쳐지면서 들어가고, 양쪽으로는 더 벌어지고, 뒤쪽은 끝이 가운데를 향해서 오다가 뒤로 다시 꺾어지게끔 이렇게 들어가고, 이건 뭐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앞쪽은 양쪽으로 이렇게 벌린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쑥 집어넣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요 안쪽에 있는 원 형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기 이제 보셨던 것처럼 조금씩 벌어지는 방법대로 이제 가시면 돼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벌어지든 그 다음에 중간에 살짝 이렇게 한 번씩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겹쳐지셔도 되고요. 구조 자체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제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색으로 했을 때, 몰골법으로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요 방법들 외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뭐가 있을까 이제 본다면은, 대체로 요 방법이 가지고 있는 색감 표현들을 이어가지고, 그죠? 요 색감 표현들을 이어가지고 좀 이제 구조적으로 그릴 때 선을 먼저 그어가지고 이제 긋는 방법들이 있어요. 선을 하나, 가늘게 하나, 두 개. 자, 요 구조를 비슷하게 해가지고서는 요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느슨하게 표현하면서, 오히려 얘가 더 쉬워 보이죠? 얘네들은 이렇게 똑같이 그리면서도 오히려 선으로 양쪽을 다 그리면서 묘사를 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자, 안쪽 구조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파고들어. 더 멀리 이제 가는 거죠. 이런 식의 구조들을 선보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오히려 아래쪽으로 이렇게 벌어진 것까지 그다음에 비어있는 부분들을 이제 채워나가는 모양으로 가겠죠. 이런 식의 표현들이 가지는데, 이 모든 표현법의 가장 중심 부분들은 뭐냐면 꽃받침을 향해서 꽃잎들이 다 모여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 부분만 지키신다면 어떤 형태로 간다 하더라도 국화의 구조 자체가 틀어지진 않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지난 시간에 사실 이제 국화에 대한 이 개체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채색하는 방법들만 이제 속기를 좀 드리면서 그 지난 시간에 국화 구조에 대한 부분들 같이 복습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채색할 때도 이 부분들을 방법을 쓰는데 보통 이 선붓하고 채색붓을 분리하기도 하지만 저는 뭐 왔다 갔다 어려가지고 그러나 뭐 선생님들은 아직 익숙지 않으시면은 분리를 하시면은 더 깔끔하게 표현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노란 국화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노란색을 전체적으로 묻히시고요. 너무 큰 붓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굵은 붓 안 쓰셔도 충분히 작은 붓으로도 해결이 되니까 쓰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약간 더 농도를 좀 높여주세요. 농도를 높여주는 건 끝에 부분하고 중간 앞에 부분하고 농도가 다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물감 농도가 조금 더 높아지게 물보다는 그렇게 그 다음에 붉은색을 조금 더 끝부분에다가 살짝 묻혀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시고요. 나중에는 이 붉은색들 중에서도 연지 해당되는 색깔까지도 살짝 얹어서 이거 너무 진했네요. 죄송합니다. 좀 풀어야겠다. 하기 전에 다른 곳에다가 뭐 이렇게 찍어 보세요. 요 정도면 색감이 비슷하게 나올 수 있을까? 그죠? 요 정도면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색을 칠을 하는 거예요. 칠을 할 때는 앞쪽서부터, 그죠? 안쪽서부터 칠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죠? 지금 제가 조금 이제 진하게 칠을 한다고 좀 칠을 하고 있는데,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먹으로 그린 것들 칠을 담채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 짙게 채색하는 방법이에요. 여기다가 담채로 채색하는 것들도 한번 해드릴게요. 그 다음서부터는 좀 더 풀어가지고 이제 노란색들이 좀 드러나도록.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어떤 잎을 그리든 간에 잎의 끝에서부터 안쪽으로 해서 끝부분들을 더 강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것이든 안쪽에 있는 것이든 그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이렇게 잎 하나하나에 대한 개체를 표현하는 칠을 하는 방법들은 국화꽃이 전체 덩어리, 꽃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잎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야 그 전체적인 그 구조를 드러낼 때 훨씬 더 색하고 선하고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제가 아까 선으로만 한 번 더 해서 전체 표현을 해본다는데 여기다가 뭐 그럼 선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번에는 이제 몰골로 처리를 했으니까 몰골과 그 채색, 그러니까 몰골과 구룩이 같이 가는 그런 방법들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국화 그릴 때는 꽃은 구룩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줄기와 잎은 몰골로 그리는 그런 방법들을 쓰는데 그 방법들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것들은 몰골법들이에요. 형태와 그리고 안에 내용을 한꺼번에 표현하는 그런 방법들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요 방법들 외에도 색으로 먼저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선을 또 두르는 방법이 있어요. 선을 두를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이거랑 이제 흡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대신 이제 선을 하나하나 다듬으면서 색감이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처음 선을 그었을 때의 선을 덮는 것과 그쵸? 선을 이렇게 그리고 나서 선 위에 물감을 칠하면서 그쵸? 선을 이렇게 덮는 것과 그 물감을 칠을 하고 그 옆으로 선이 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선이 더 선명하게 그 위로 올라오게 되고요. 지금 이제 젖은 상태이기 때문에 섞여 버리는데 마른 상태에 그린다면 완전히
그 위에 얹혀지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일단 요 부분들은 좀 다음번에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요 구조적인 부분들 가지고 한번 구루법의 꽃과 그 다음에 몰골법의 그 잎과 줄기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구조는 한번 보셨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좀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약간 안쪽으로 살짝 파묻힌 듯한 그런 그 꽃잎을 그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쪽이 좀 많이 드러나면서 볼 수 있게끔. 자, 요 정도만 이제 그려도 꽃의 구조들이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잎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잎은 되도록이면은 조금 붉은색으로 이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제가 읽어보니까 5색을 깔아놓고 보니까 녹색이 없네요. 녹색인데 어차피 얘네들 가지고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대자를 조금 더 섞으면 색감이 좀 풍부해집니다. 자꾸 대자색이 진해져 버려 가지고 색이 왔다 갔다 거리네. 끝부분에다가 먹을 살짝 찍어서 표현해 볼게요. 자, 앞부분에 역시 마찬가지로 잎을 그릴 때도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 잎 그리는 그 저것들 다 해보셨으니까 그렇죠? 푸른색이 조금 더 가미된 그런 잎들도 그리고 잎을 하나하나 그리시고 나면은 같은 색의 잎을 계속 그리지 마시고 색을 계속 바꿔주시는 게 더 나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 줄기를 그리기 전에 잎을 먼저 그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주변에서 가장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이 부분들의 잎들을 먼저 그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줄기를 그릴 거예요. 줄기는 잎들 색깔보다는 조금 연두빛이 조금 더 강조된 그런 색깔 하기 위해서 황토를 좀 더 많이 섞어 가지고 이제 중심 부분, 그죠? 꽃의 중심 부분에서부터 꽃받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 그 방향을 그대로 유지시켜 가지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물론 쭉 내려오면서 이제 곡선으로 이제 이렇게 살짝 바꾸시면 되겠죠. 일직선으로 쭉 그리시는 것보다는 약간 곡선이 더 보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직선으로 그리시면은 진짜 뻣뻣한 느낌이 나니까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앞쪽에 이제 그 줄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가지까지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얘는 그 잎을 먼저 그리고 나서 줄기를 그렸는데, 그러고 나서 가지 연결한 다음에 이걸로 끝이 아니라 그다음에 주변에 잎들을 하나씩 다시 조금 더 얹어 주시면 돼요.
이때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연하게 이제 가셔도 되고, 뭐 살짝 붉은색이 얹어주셔도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외곽으로 이제 퍼지는 배경에 해당되는 부분들까지 같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 잎의 색이라든가 이런 색감들은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색감대로 같이 가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맑은 채색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맑은 채색으로 가시는 것들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했던 것들은 작은 잎들이 막 나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표현을. 이렇게 하면 이제 한 그루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완성이 안 되죠, 아직. 왜? 인맥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표현을 하셔야 될 인맥들이 지금 들어가야 필요가 있습니다. 인맥을 그리실 때는 대체로 지난번에 우리 했던 것처럼 가운데 부분들을 먼저 연결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좌우로 요 위치들을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이렇게 서로 그으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것들도 마찬가지고 형태나 이 모양에 따라서 좀 더 달라지겠지만,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보시면서 꼭 그 5개를 딱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대개는 이제 보통 3개에서 5개 사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어주시면 되는데, 인맥들이 꼭 그렇게 가셔야 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잎사귀처럼 하나만 딱 이제 그리시는 건 아니니까 좀 꼭 살펴가지고 그리시고요. 너무 지금 막 색이 번질 때 그리시는 것보다 일단 젖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일단 번짐이 멈춘 상태에서 그리시는 게 더 유리해요. 번짐이 멈추지 않고 계속 번지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시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하시는 것들이 더 낫다는 얘기죠. 여기도 이제 인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사실 이 완성도에 있어서도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꼭 인맥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라도 이렇게 터쳐 주시고요. 그리고 얘네들 같이 이제 흐리게 그렸던, 그죠? 마지막에 제가 이제 흐리게 양옆으로 펼치면서 그렸던 애들은 조금 색을 넣던가 아니면 흐리게, 인맥도 흐리게 같이 이렇게 뽑아 주시면 될 거예요. 인맥 색깔 자체도 앞서서 그렸던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흐리게. 잎의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딱 국화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를 정확하게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이 정도만 가셔도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짙은 농도의 먹을 가지고 아까 요 그리면서도 좀 찍긴 했습니다만은 포인트가 될 만한, 그렇죠? 태점들을 이렇게 찍으면서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대체적으로 앞부분, 요 부분은 지금 거의 몰골로 그렸고요. 이제 요 윗부분, 네. 요 윗부분은 제가 요 채색판을 할 때 요때하고는 조금 더 다른 느낌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붓 끝에다가 짙은 걸 묻혀가지고 점점 흐리게 그리는 방식을 선택을 했다면은 얘네들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얘네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처음부터 그냥 요 일정한 색감을 가지고, 그것도 너무 진하지 않게 물을 좀 어느 정도 탄 다음에 이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로
끝까지 묻혀서, 대신 이때는 뭘로 이제 조정을 하냐면 누르는 힘으로 색깔의 농도를 조절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할 때는 물기가 많은 이제 부분들에서 아무래도 그 물감이 많이 묻는 정도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표현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채색은 가운데서부터 점점점 이렇게 흩어지면서 어차피 번져가지고 다 색깔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채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얘네들이 물기 때문에 다 번져가지고 요 색이 아마 이렇게 비슷하게 되실 수 있어요. 자, 그래도 불구하고 각각 개별적인 걸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자, 흐리게 그렸다. 선이 흐리다고 해가지고 색깔을 칠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다 색깔을 칠을 해주셔야 돼요. 네. 자,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색을 다 칠해서 거의 흰색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그 형태들을 가지고 색을 다 칠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칠이 다 완성됐다. 그러면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끝부분들, 우리가 아까 전에는 진한 것서부터 점점 흐리게 농도 변화를 잡아줬지만 얘네들을 일단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칠을 하고 가운데 부분들에 대해서 살짝만, 그렇죠? 살짝만 요 부분들 이렇게 살짝 포인트들을 이렇게 얹어주는 방식으로 만져주시면 돼요. 어찌 보면은 안전하죠. 이거는 막 그리다가 짙게 나올 수도 있고 흐리게 나올 수도 있고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내가 어떤 색깔로 어디만큼 그릴지 이 부분들을 미리 선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제 잎맥을 표현하면서 잎맥이 잎의 형태보다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잎의 형태보다 잎맥이 조금 모자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는데, 웬만하면은 그 잎의 형태에 근접해 가지고 가까이 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툭 튀어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오히려 붓의 움직임을 움찔하면서 중간에 멈추는 것보다 그냥 시원하게 푹 빠져나가는 것들이 괜찮으니까, 그거 자체를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시면은 그림 그리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터치라든가 밑부분들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들 그리려면 한 땀 한 땀 이렇게 형태들을 다듬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다듬는 것들은 우리 이제 처음에 그렸던 요 방식대로 이제 그리는 것도 있어요. 물론 잎도 요것들을 다 이렇게 해서 가면서, 그렇죠? 먼저 이제 이 잎맥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그렇죠? 너무 그러네. 이렇게 그리면서 잎맥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더 표현을 해놓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잎도 얘처럼 표현할 수는 있어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굳이 이 방법을 쓰셔도 되긴 해요. 근데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우리가 이제 수묵화라고 불리는 그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도 가능하죠. 선을 둘러서 색을 칠을 하던, 아니면은 그냥 색으로 면을 쿡쿡쿡 눌러가지고 그려놓고 그다음 잎맥만 두르면서 그 구조를 만들어 나가던, 어떤 방식을 하든 간에 선생님들이 그리는 방법들을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좋아하는 성향들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굳이 딱 한 가지로만 고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요걸 가지고 한번 다른 형태의 꽃들을 한번 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서서 그렸던 것들은 이제 뭐 소국이라 하더라도 꽃잎이 몇 개 아닌 것처럼 작은 것들인데, 사실 그런 것들은 제가 그 소국과 대국을 나누는 기준을 살펴봤더니 한 6에서 7cm? 아주 작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거보다 좀 더 큰 것들은 좀 이렇게 풍성한 형태로 보는데, 물론 그거보다 완전히 큰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완전히 큰 것들은 걔네들 표현하려면 잎을 조금 더 많이 그려야겠죠. 일단 저렇게 표현하는 방법들과는 달리 일상적으로 좀 표현할 수 있는 들국화들 한번 보도록 하죠. 들국화를 몰골법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은 간단해요. 그렇죠? 여기서도 어떤 형태든 간에 똑같이 균형 있게 맞추지 마시고, 한쪽은 약간 짧고 길고, 그다음에 좀 넓고 좁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변형 있게 좀 바꿔 가시면서 표현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혹시 지금 앞서서 그렸던 것의 그러니까 물감의 농도가 그 뒤에 그린 것보다 조금 더 진해요. 그러면 끝부분에 아무래도 물감을 묻히는 과정에서 더 많이 묻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오히려 활용을 해가지고 같이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제가 지난번에는 꽃술부터 먼저 그리고 이제 꽃을 그렸는데, 그렇게 되면 꽃잎이 되는 이 색깔이 꽃술을 침범을 해가지고 꽃술 자체가 색감이 약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거꾸로 꽃술보다는 꽃잎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꽃술을 얹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표현할게요. 이렇게 해서 꽃잎이 먼저 가면서 살짝 번지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도,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좀 약하다 그러면은 약간 짙은 색의 먹을 좀 쓰셔도 되고요. 그 부분들을 많이 하진 마시고요. 중심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정도로만 점을 몇 개 찍어가지고, 지금 이제 모니터 상으로는 어떻게 보이실지 조금 그렇게 하는데, 제가 나중에라도 사진으로라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약간 이제 두겹, 작지만 혹겹이 아니라 이중으로 되어 있는 꽃을 그렸고요. 이번에는 제가 줄기하고 이걸 이제 나중에 꽃들 좀 그리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계속 노란색으로만 하고 있으니까 색깔을 조금 더 넣을까요? 주황색. 근데 꽃잎 때문에 이 꽃잎 색깔을 너무 붉은색으로 하면 꽃술하고 서로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노란색으로 좀 통일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꽃잎이 하얀색일 때는 색선을 쓰시면서 약간 푸르스름한 듯한 색선을 쓰시면서 그냥 선으로 그룹법으로 표현을 하셔도 돼요. 오히려 그게 더 효과가, 흰색을 표현하는 효과가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약간 위로 향하는 그런 꽃잎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부드럽게 가셔야겠네요. 그리고 반대쪽 이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럴 때는 마치 옆면에서 본 듯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꽃받침과 줄기, 그 다음에 그, 가지와 잎들이 다 옆면에서 보이는 것들보다 조금 더 잘 드러나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앞쪽으로 살짝 숙여진 각도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그렇죠? 아마 앞을 좀 짧게 그리고 옆을 좀 넓게 그리면서 이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는 안쪽이 조금 더 이제 보이는 구조고 얘는 완전 옆면으로 보이는 구조가 되겠죠. 자, 요것과는 달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흰 부분? 자, 흰색으로 그리는 이거는 이제 그룹법 대신 그러니까 그룹법으로 그려야겠대요. 흰색 부분들은 색을 쓰는 것보다 오히려 선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자, 여기다가는 색선을 쓰실 때 일반적으로 먹으로만 하지 마시고 약간 푸른색을 섞으셔가지고 그렇죠? 선을 이렇게 둘러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 선으로만 끝나지 마시고요.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색을 얹을 때 정리를 하고 색을 얹으실 때 푸른색을 조금 넣어가지고 여기도 채색을 해야죠. 대신 전체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붉은색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조금 더 깨끗하게 푸른색만 살짝 얹어서 이렇게 해서 앞쪽 부분들을 푸른색을 살짝 요 정도로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힘 전체를 완전히 다 칠하지 마시고 부분 조금씩만 얘가 마르면은 흐려져서 워낙 흐리게 지금 제가 푸른 빛을 살짝 얹었기 때문에 농도 변화들이 조금 날 거예요. 그런 약간 아주 약하게 이 상태에서 이제 붉은색 꽃을 같이 꽃들도 그려야겠죠. 여기다 꽃술은 좀 포인트가 될 만한 색감인데 검붉은색이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들이 좀 생겨요. 자, 여기다가도 안쪽에다가도 얹어주시고 얘네들은 여기 이제 꽃잎 사이로 이렇게 보이는 정도로만 너무 크게 그리네. 이렇게만 해주시고 이것들도 이제 표현을 해야겠죠. 이것들은 위에다가 대신 이 주변 것들이 조금 물기가 마른 다음에 그리셔야 아래쪽은 이렇게 번져도 되는데 위쪽은 번지게 그리시면 안 돼요. 그렇죠? 위쪽은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이쪽 너머와 이 꽃술과는 분리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넘어서 그렇게 그리지 마시고 이쪽은 번지지 않게 아래쪽은 살짝 번져도 괜찮게 그 차이를 조금 느끼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줄기 그리는데 제가 아까 전에 이거 앞서서 위에 거 그릴 때는 잎들을 먼저 몇 개 그려놓고 그 다음에 줄기 그리고 나머지 잎으로 마무리를 졌는데 얘네들은 일단 줄기부터 먼저 그리도록 할게요. 제가 왜 줄기를 먼저 그리냐면 잎을 그릴 것들을 공간을 띄우면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대체로 가지를 그릴 때 매화 가지를 그릴 때 이제 그런 기법들을 쓰는데 꽃이 머무르는 자리, 꽃이 있을 자리를 남겨놓고 가지를 끊어서 그리는 방법들을 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줄기를 그리실 때도 줄기가 꽃이 그러니까 잎이 놓여질 위치를 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 중간을 비워놓고 이렇게 그린다던가
얘네들은 이제 살짝 이 정도는 좀 보일 수 있는데, 얘네들도 자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 한 번씩 떼서 놓고 표현을 해보고, 얘도 그래 볼까요? 얘네들은 굳이 할 필요가, 중간부터 요 정도부터 그리면 되겠네. 그 다음에 살짝 떼고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근데 이거보다는 아까 했던 대로 잎을 먼저 그리고 그리는 게 저한테는 좀 익숙하기는 한데, 선생님들한테 왜 이 방법을 알려드리냐면, 이 줄기의 흐름이 꽃과 그러니까 잎이 없는 상태에서 줄기의 흐름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먼저 그려드렸어요. 줄기가 먼저 있어서 줄기의 이 흐름과 이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지,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이 꽃받침 있는 부분들까지 바로 연결이 확실하게 되는지, 그렇죠? 여기서 꽃받침에서 나오면은 그것들이 확실하게 연결되는데, 이것처럼 아주 떨어뜨려 가지고 올 때는 그 조준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 어떻게 가는지를 쭉 보죠. 여기서 너무 휘는 거 아닌가 라고 보지만, 사실은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부분을 거의 직선으로 보시고, 그러려면 여기까지가 그냥 쭉 흘러 내려오는 것까지 하고, 그 다음서부터 약간 휘어지는 각도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녹색이 조금 같이 들어가면서, 그냥 녹색 원색을 쓰지 마시고요. 반드시 대자를 살짝 얹어가지고 톤을 좀 떨어뜨린 다음에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런 녹색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연두빛이 나는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청색을 섞어가지고 녹색을 조금 더 무겁게 가져가시는 게 좋죠. 왜 그러면 이 대체로 얘네들 꽃잎에 비해서 얘네들 좀 진하게 그려야 꽃잎을 훨씬 더 돋보이게 표현하고요. 채도가 너무 높으면은 꽃이 오히려 죽어요. 그러니까 잎은 오히려 채도를 떨어뜨리면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고, 꽃은 되도록이면 원색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도 지금 조금씩 이제 말라가면서 색깔들이 좀 나오곤 있는데, 아직도 젖어 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앞서서 잎을 5개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얘네들은 너무 크죠. 사이즈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꽃잎에 맞춰서 이 크기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 가지고 사이즈를 조금 더 줄이셔야 돼요. 줄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바뀌지는 않으니까, 그죠? 대신 이제 찍는 부분들이라든가 이 부분들은 조금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도록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점을 찍으면서 각각의 잎들이 좀 다양하게 펼쳐진 것들을 표현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잎의 모양에 따라서 어디다가 그 잎을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이 외곽들을 한번 보세요. 가운데 줄기를 이렇게 그리고 반드시 이 부분들은 이제 잎이 들어가야겠죠. 잎이 들어가는데 요런 부분들 있죠. 요 외곽 부분들 이렇게 움푹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쭉 빠지다가, 이게 쭉 빠지는 것들이 자연스러워 그럼 내버려 두시고요. 그래도 너무 매끈한데 그럴 때는 살짝 작은 그죠? 완전히 크게 나왔다가 쭉 빠지는 게 아니라 가다가 한번 작게 살짝 얹혀지는 그런 느낌으로 가셔도 되죠. 그죠? 요런 작은 터치들이 부분 좀 있으면서
요 전체 흐름을 좀 바꿔주셔야 되고요. 아니 요거보다는 조금 그 더 길게 가고 싶다 할 때는 다른 잎들도 같이 얹어주면서 좀 만드셔도 되고요. 이렇게 만들면은 조금 구조 자체가 좀 다양성 있게 한쪽으로만 좀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게 아니라 얘네들 나름대로의 좌우 균형들을 맞추는 게 좋아요. 대신 너무 반복적으로 인위적으로 맞춘 것들 똑같은 면적이라든가 똑같은 색감이라든가 똑같은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죠. 좌우 균형을 맞춘다고 해가지고 왼쪽 한 번 했으면 오른쪽 해야 되고 오른쪽 한 번 했으면 왼쪽 해야 되고 그런 거를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연달아서 왼쪽으로만 쭉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은 또 한번 이렇게 대신 큰 면적이 있거나 이럴 때 그거를 또 옆에 해가지고 펼쳐가지고 나란하게 두시는 거는 그런 건 사실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색감들을 다양하게 쓰시면은 잎이 좀 풍부해지는 그런 느낌들이 분명히 있죠. 대체로 이렇게 작은 꽃들 같은 경우에는 잎을 그리실 때 잎이 가지고 있는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고려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같은 색깔로 똑바로 하지 마시고 지금 요거는 조금 제가 그리면서 구조가 잎이 좀 약간 커진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이 정도 한번 만들어서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지금 요 윗부분을 제가 그 꽃받침에서부터 바로 아랫부분 해당되는 거죠. 이걸 비워놓은 이유는 여기다가 그 저걸 그리겠다는 뜻이겠죠. 잎을 그려야 되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잎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잎은 위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그리거나 옆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밑에서부터 위 방향으로 그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지금 꽃 밑에 있는 것들은 되도록이면은 사실 아래에서 윗방향보다는 그 꽃처럼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그으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꽃잎들이 이 번지는 것들 조심해서 꽃잎들을 좀 보호해야 되니까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몇 개들만 이렇게 살짝 얹어서 아, 요 주변에 잎들이 좀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를 다 완전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 잎들 중에서 이제 몇 개만 요 정도만 표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색깔을 조금 달리 하셔가지고 또 의외로 잎 한 개 가지고 전체를 다 메꾸기는 어려우니까요. 색깔을 조금 달리 하셔가지고 좀 옆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을 이제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 중심 이 줄기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의 굵기 변화 그다음에 이 면적들 이 방향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 다 아래쪽으로만 내려오는 것들이 좀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제가 한쪽을 좀 더 넘어가도록 할게요. 꽃잎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꽃 밑에 잎들이 아주 무성하게 있는 걸로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잎들을 그리면은 이제 얘네들도 당연히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앞쪽도 당연히 해야겠죠.
가장 중심에 해당되는 앞으로 넘어가는 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도 중심 하나, 둘, 완전히 정면으로 내려오지 마시고요. 살짝 이렇게 비껴가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을 끊었어요. 하나가 왼쪽으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살짝 내려오듯이 갔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그렇죠. 이쪽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가셔도 되고 완전히 그 측면으로 하거나 정면으로 가셔도 되고 그거는 뭐 근데 크기를 얘랑 크기나 모양을 조금 더 달리 하시는 게 좋기는 하죠. 이 정도로만 이제 살짝 얹어주시고 그리고 그 색감이며 이런 표현들은 중간중간에 이제 다양성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왼쪽으로 조금 더 치우친 것 같다, 오른쪽이 좀 부족해 보인다 이럴 때는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여기 중간 부분을 다 하지 마시고요. 끝에 부분에서부터 살짝 이제 무게 넘어오는 이런 부분들만 얹어주면서 균형을 맞춰주시면 또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도 좀 들어가야겠네. 자, 계속 점과 면, 그 다음에 선 이런 것들이 계속 복합적으로 가면서 꽃의 구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네. 지금 얘는 이중으로 돼 있지만은 그 양쪽으로 이제 펼쳐져서 전체적으로 꽃들과 꽃잎이 다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얘네들은 꽃을 감싸고 있는 위로 이렇게 들려 올리면서 감싸고 있는 구조의 꽃이 되겠고요. 얘네들은 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아래쪽으로 이렇게 축 처진 듯한 느낌에서 요것들을 조금 더 빳빳하게 그리느냐 이렇게 더 축 늘어뜨리느냐에 따라서 꽃잎의 모양이라든가 형태도 좀 달라지게 표현할 수 있는데 선으로 그리고 밝게 채색을 하는 이런 흰색을 드러내는 방법들 요것들이 그냥 요 색깔을 그냥 칠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선명하게 잘 드러내요. 그리고 중간중간 색깔을 약간 칠을 한 것들이 오히려 더 흰색 같은 느낌을 들게 돼요. 종이보다는 약간 어두워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흰색 느낌이 나는 것들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게끔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얘네들은 요 중간에 이렇게 표현하는 요 부분들은 이거랑 같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것들은 선으로 한번 둘러서 마무리를 색선으로 둘러가지고 마무리 해볼까요? 지금 얘네들은 완전 몰골, 그렇죠? 요것들 몰골로 그렸는데 여기다 이제 선을 눌러가지고 그렇죠? 마치 구룩처럼. 그러면 그냥 그리기에는 요 형태들이 조금 아쉬워서 자, 느낌이 좀 또 달라졌죠. 자, 오히려 먹선보다는 요 색과 비슷한 색선으로 써가지고 표현하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선을 그을 때 덜덜덜 떨면서 그리면은 애써 채색해 놓은 것들이 다 망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연습하셔가지고 자신감 있게 그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얘네들 그릴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 오시면 안 돼요. 얘네들도 순서가 있기 때문에 앞뒤를 구분하셔야 돼요. 어? 모양들을 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해야 되니까. 아까 전에는 색으로 그냥 전체를 다 칠했던 것들이 선을 두르니까 이제 앞뒤 관계 요 부분들이 더 선명하게, 그리고 이 잎의 모양들이 더 선명하게 이제 드러나는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과 이제 같은 그 느낌이 되겠죠.
요것들을 하면서 꽃술 부분들이 조금 더 약하게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강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윗부분이 번지는 것들은 좀 피해 달라고. 만약에 윗부분이 좀 번졌다 그러면은 원래 색깔들보다 요것들은 좀 덜 번졌는데, 그래서 아래쪽 부분들은 그냥 놔두시고요. 윗부분들 이렇게 안 번진 부분들이 있는 안 번지지 않게끔, 그래야 뒤에 있는 잎과 요 사이의 공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래쪽은 살짝 번지면서 섞여도 괜찮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이제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할 부분들은 마무리, 먹선을 그어 가지고, 이것도 먹선으로 그으셔도 되고 색선을 약간 쓰셔도 되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먹선으로 갔다가 먹선을 그으면서 나중에 흐린 것들은 색을 같이 살짝씩 합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마르기 전에 하셔야 돼요. 얘네들 젖어 있을 때 하셔야 이 먹선을 이 색깔과 같이 이렇게 잘 어울리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얘네들이 지금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선이 긋게 되면은 분리가 되는 느낌이 나요. 완전 그 위에다가 뭐 실 같은 게 얹혀져 있는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리는 사람의 어떤 숙련 정도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매우 안정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다. 뭐 그렇다고 너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막 번지고 있는데 그리는 것, 그거는 이제 먹선을 탁 그어 놓고서도 형태가 잘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것들 딱 중간, 지금 이 정도면 마르기 전 단계이고, 제가 한 10분 정도 이 앞에 부분들은 진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서 그냥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꽃이 작거나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는 영역들이 좀 작게 되면은 붓끝을 이용해 가지고 이 형태들을 잘 다듬으면서 인맥을 넣으셔야 돼요. 제가 그냥 툭툭툭 채색 붓으로 찍었을 때하고, 그리고 선을 그으면서 인맥을 집어넣었을 때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선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구조 자체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갖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구조를 어떤 구조를 갖게 표현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앞부분이 좀 뭉툭하죠. 그러나 이 부분들을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오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앞부분이 여기가 아니라 이 아래쪽으로 바뀌어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흐린 부분들은 살짝 갈필 느낌 나도록 가볍게 툭툭 치면서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요. 여기 부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이렇게 하나하나를 좀 다듬으면서 완성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아까 인맥 없을 때하고 요 옆에 것들이랑 이제 비교해 보면은 훨씬 더 완성도 있는 그런 그림들이 생겨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가운데 거. 지금 이 잎들이 뭉개져 가지고, 처음에 하나 그렸던 것들이 이제 뭉개져 가지고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할까 하는데, 이런 그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괜찮아요. 부족한 것보다는 오히려 낫죠. 자, 이 부분부터 수습을 좀 해볼까요? 자, 이럴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부터 이제 멀리 있는 것들을 위주로도 그려도 되지만, 가까이 있는 이 부분들, 요것들 먼저 이제 수습을 하면서 표현을
여기서 이제 모양을 상상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그릴 때 그 모양 자체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그 다음에 막 자유롭게 찍다가 나중에는 그걸 이제 수습을 하는 방법으로 갈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부분들을 살짝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것들을 가지고 먼저 표현을 해보시고, 조금 더 가면 되겠네요. 자, 먼저 잎을, 작은 잎을 여기 하나 먼저 갖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잎들, 여기서 이제 큰 잎들을 사실 하나 또 얹으면서 이렇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또 이쪽으로도 점을 살짝 툭툭 치면서 전체를 막 이렇게 한 땀 한 땀 만들려고 하는 구조, 이렇게 구조를 다 이렇게 갖춰가면서 이렇게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이제 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안 그리셔도 되죠. 이렇게 많이 그리는 것보다 그냥 인맥을 그릴 때 찍어 놓고서는 몇 개,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이렇게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만 하려면은 요 구조 자체가 되게 단순한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자, 뭐 그건 그거고, 지금 그 5개를 굳이 안 벌려도 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갈라지는 부분들이 5개가 아니라 이렇게 2개 방향으로만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지금 이 면적이 넓으니까 꽃잎을, 아니 꽃잎이 아니라 이 잎을 한 2개 정도로 나눠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요거로만 하고, 요거는 아예 또 다른 모양으로 다시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이제 부분들은 이제 점 찍으면서 완성들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런 태점들 하나하나가 그 구조를 만드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요 부분들까지 같이 인맥을 넣으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가운데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것들은 이제 그 구조가 명확하니까 굳이 피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하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한 잎을 그리는데도 각각의 부분들 합쳐가지고 한 잎으로 이제 그리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길게 됐다고 이 상태로 인맥을 이렇게 내리시는 건 오히려 위험해요. 이럴 때는 인맥을 옆에서부터 이렇게 그어가지고 분리를 시켜버리시는 게 더 좋죠. 이렇게 분리시켜버리면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향하는 잎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방식으로 좀 풀어지게 위로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도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그 인맥을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고 형태 이런 것들을 완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표현을 이렇게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맥 표현을 할 때 약간 계절적으로 조금 그 가을을 조금 지나가지고 이제 겨울 임박해서, 그렇죠? 기온이 뚝 떨어진 상태에서의 인맥 표현할 때는 이 인맥에다가 또 붉은색을 같이 넣어가지고 그 약간 단풍 뜨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사례들도 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거나, 요건 이제 길게 가겠죠. 어, 요 붉은색의 그 태점들도 사실 조금 유용해요. 왜 그러면 전체적으로 푸른빛 위주의 그 색감으로 잎들을 구성하다 보니까 태점이든 아니면은 그 요것들 중에서 물론 잎도 약간 대자색을 섞으면서 붉은 빛이 감돌게 이제 표현하는 사례들도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긴 하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